2편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혜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IPO 시장 화랑 속에 상장 철회 기업도 속출한다고 합니다. 국내 공유 오피스 IPO 1호 주자로 꼽혔던 패스트5도 지난달 16일 상장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길 가다 보시면 패스트5라고 영어로 패스트5라는 간판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공유 오피스거든요. 이들의 사업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그 건물을 통째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통째로 임대를 합니다. 그러고 다시 다른 기업한테 임차를 주기도 하죠. 임대해 주는 거죠. 그러고 아니면 자기가 산 건물을 임대해 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미워크도 비슷한 모델이었는데, 이들이 말하는 거는 자신들은 이렇게 임대업자가 아니고 스타트업의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기업이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 기업이죠. 스타트업 플랫폼. 이들이 임대해주는 사무실에는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들은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요,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일을 하고요, 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구직도 도와주고요. 참 좋은 세상인데요.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패스트5가 상장을 철회했다고 하는 거죠. 지난해 7월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지 5개월 만인데요. 일반적으로 심사에 2개월이 걸리는데요. 이 회사는 독특한 사업 구조 탓에 심사가 오래 걸렸습니다. 실적 부진도 발목을 잡았어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건물 공실률이 급증한 탓인데요. 이 회사는 임대한 건물 자산이 부채로 인식되면서 부채 비율이 200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채 비율이네요. 부동산을 살 때 부채를 많이 가지고 매입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이디야, 미래 먹거리로 M&A 적극 검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디야 커피 좋아하시죠? 스타벅스가 생기는 곳에 바로 옆에 이디야 커피를 만드는 전략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디야는 그만큼 수익성을 강조합니다. 싸고 맛있게, 싸고 괜찮게 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국내 1위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이디야 커피가 올해 주가증권 상장을 추진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있다는데요. 이디야의 올해가 정말 기대되네요. 김보라 기자가 취재했어요. 오늘 낳은 달걀, 내일 아침 식탁에 계란왕의 도전이라고 합니다. 네, 간홍바이오의 자사 올라몰에 가시면요, 오늘 낳은 달걀을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주문해 보시고요. 아니면 모르시겠으면 저희 카톡에서 카카오 플러스죠. 네, 온라인 구매의 달인 온달 치시면요, 구매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진우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카카오 손보 예비인가 신청 불붙는 디지털 보험이라고 합니다. 카카오가요, 더 이상 메신저 보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메시지 보내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제 금융회사로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카카오페이로 결제도 하는데요. 카카오뱅크로 은행도 했죠.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는 증권회사도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손해보험사, 보험회사까지 확정하네요. 정말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떻게 은행이 되는가 궁금하십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해드릴게요. 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제재 반도체에 막힌 화웨이, 중국에서 클라우드 사업 키운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저희 이런 핸드폰도 사용하게 해주고 많은 장비, 시설, 이런 통신 장비 업체였는데요. LG가 이런 화웨이의 장비를 썼다고도 했었죠. 화웨이는 이에 대응해 지금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클라우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캐널리스에 따르면요, 지난해 3분기 중국 클라우드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은 16.2%입니다. 알리바바 40.9%의 2위에 올라 있는데요. 2019년까지만 해도요, 빅3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에 밀려 화웨이의 순위는 별로 집계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고객을 600여 곳으로 늘리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선 밀리지만 중국 정부의 또 도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있네요. 중국 클라우드 시장의 1위는 알리바바라고 하니 알리바바에 대한 관심도 더욱 많아집니다. 근데 알리바바가 중국한테 밉보였으니 알리바바의 물량들이 이제 화웨이로 오게 될까요? 근데 화웨이는 비상장사예요. 투자는 안 됩니다. 신찬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R에 관한 기사인데요. 무주공산. 네, 이거는요. 잠시만요. 네, 이 내용은 어제도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잡코리아 잡아라. MBK도 인수전 참여한다고 합니다. 잡코리아 매각은요, 새해 첫 대형 경영권 인수 바이아웃 거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13년에서 15년 약 2천억 원을 들여 지분 100%를 사들인 HNQ는 이번에 보유 지분을 모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잡코리아의 채용 정보 사이트 시장 점유율은 약 40%로 2위 사이트인 사람인의 2배에 달합니다. 2019년 잡코리아 매출은 1,050억 원, 삼각전 영업이익은 480억 원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잡코리아 기업 가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전 세계 인수합병 시장에서 채용 플랫폼 기업 가치를 에비타의 10배에서 15배로 계산해온 것을 고려하면 매각가로 7천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언택트 채용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 시장 가치는 1조 원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직업 연결해 주는 걸로 1조 원이나 벌다니 대단합니다. 잡코리아. 알바몬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단하죠? 김정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제일제당 영업이익 1조 기대된다고 합니다. 직콕수혜주로 유명한 CJ제일제당이죠. 지금 22조 원인 매출이 25조 원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요 1조가 안 됐는데 1.4조까지 상승되고 이를 더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CJ제일제당의 실적은 점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증권사에서 진영태 기자가 취재했는데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부실 경고음이 삐뽀 울리고 있어요. 해외 대체 투자 자산 규모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피스가요 12조 2천억 원, 발전소 10조, 호텔 콘도 4조, 항만철도 4조, 대출채권 4조, 항공기 선박 3조, 공동주택 2조, 물류센터 1조, 기타 5조. 해외 대체 투자 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 얼른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상대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에르메스 백을요 AI 최저가로 구매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명품 구매 플랫폼 트렌비는요, 명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2017년 2월에 론칭한 트렌비, 검색해보세요. 트렌비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고객이 세계 각국의 명품 가격을 비교한 뒤 최저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돕는데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약 5천여 개 브랜드 150만 개 이상의 제품이 대상이에요. 최저가 호텔 항공권을 검색하던 명품도 최저가 구매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또 고객 구매 패턴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쇼핑을 지원하는 큐레이션 기능을 선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거래량은 전년 450억 원의 2배가 넘는 1,100억 원으로 예상되고요. 연 1,000만 원 이상을 구매하는 VIP 회원이 350%나 증가했대요. 트렌비. 박경훈 대표는요. AI 서비스 트렌봇이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명품을 검색해서요. 동일 제품으로 분류한 뒤 최저가 상품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사진을 통해 제품을 분류하는 정확도가 97% 수준이라고 하네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100개를 검색하면 97개를 정확하게 파악해 동일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트렌비 직원의 30%는요.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박 대표도 게임 회사 개발자 출신이에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기도 했죠. 정말 기대되네요. 만약에 에르메스 백 구입하고 싶은요. 여기 트렌비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플러스에서요. 카카오톡에서요. 온라인 구매 달인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밴드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기사가 취재했는데요. 현대백화점의 고객, 동행, 의식주 모두 책임질게요. 네, 현대백화점의 주요 고객은 60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60대 이경정 씨는 간밤에 수면 상태가 어땠는지 알려주는 슬림테크 기술이 적용된 현대리바트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기상과 동시에 손목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현대퓨처넷이 제공하는 온라인 건강관리 서비스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네요. 매일 새벽 현대그린푸드가 집 앞으로 배달해주는 고혈압 식단으로 아침을 해결한 이 씨는 평소 아픈 무릎을 현대렌탈케어 의료용 재활기기로 치료했습니다. 근처 현대백화점에 있는 헬스케어 스토어에서 예약해 놓은 정기 건강관리를 받은 후에 집에 들어온 이 씨는 태블릿으로 현대홈쇼핑이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면서 한섬이 만든 기능성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였어요. 대략 10년 뒤 현대백화점 그룹이 고객들에게 선사할 미래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현대백화점 투자하십시오. 장용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펄스, 매일경제 영문기사인데요. 펄스 치시면 영문기사 볼 수 있습니다. 박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소득별 교육격차, 인적 자본 상실,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 비중인데요. 한국은요 4%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이탈리아는 4% 좀 넘고요. 제일 많은 게 미국 10% 가까이 돼요. 캐나다도 거의 10% 돼요. 독일이 8%가 넘어요. 네, 우리나라도 좀 더 재정 지출을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오늘 경제기사는 마쳤고요. 여러분들 온라인 경제기사의 달인 알파균, 밴드에서 알파균만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기사 볼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경제 검색하시면 계속 기사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들, 친구분들, 친지분들 모든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따 다음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